네, 앞서 이혜진 네이버 의장께서 이제 네이버를 국내에 국한시켜서 보지 말고 또 전 세계에 사업으로 봐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지금의 네이버의 여러 정책이나 알고리즘은 투명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IT 서비스 관련 인력이라면 누구라도 네이버가 세계적으로 성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구글과 경쟁하거나 마켓쉐어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는 오로지 국민의 사랑으로 성장한 플랫폼인데 국민의 사실 팩트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 네이버가 유리한 쪽으로 유지하려는 그 유혹, 그것이 버려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장님이 GIO로 되어 있으시던데요. 그룹 인베스트먼트 오피서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투명성, 인테그리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네이버가 언론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기 전에 이미 네이버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우리 나이 어떻게 달랠까요? 이런 질문에도 네이버 지식인의 집단지성으로 엄청난 많은 순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를 들면 호감순 같은 아주 모호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댓글이 왜곡돼 버립니다. 여론 형성에 변절이 일어나고 굴곡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역기능에 몰입되어 간다면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우선 그 댓글 한번 보시죠. 호감순 화면 보면요. 이거는 올해 4월 달에 대선 후보 토론 기사가 난 뒤에 기사 댓글이 막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10월 10일자 저희가 찾았습니다. 1등 한 거 보고 59등을 한번 보세요. 그럼 공감 숫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59등의 공감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배열된 이유가 뭐냐면 그 애매모호한 일정 비율을 감행한 호감순이란 댓글의 호감순이라는 걸로 지금 댓글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어떻게 순서를 이렇게 되나 볼게요. 다음에 보시면 먼저 기사가 딱 나고 나면 한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댓글이 도배가 됩니다. 쭉 나타나요. 그런데 한 4시간 지나고 나면 그 반대 후보에 대한 댓글이 또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4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1시간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 보면은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댓글이 완전히 내려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호감순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초반대 탑4하고 이후의 탑4가 완전히 다른데 그 앞쪽 왼쪽에 빨간 숫자가 공감순인데요. 공감순은 여전히 초반 탑4가 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다음 보시면 일정 공감수에서 일정 비율의 비호감수를 빼는 거예요. 일정 비율이 뭐냐? 그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공감순으로, 팩트 그대로 공감순으로 배열하면 1등이 저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비호감순으를 뺀다. 다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감순에서 비공감순 1대1로 그냥 빼는 거예요. 팩트죠. 빼면은 저렇게 2등으로 올라갑니다. 차라리 구글처럼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요. 알고리즘 뭐 공개하라 이런 대답보다는 공감순, 팩트, 비공감순, 그 다음에 과거순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도록 그 배열을 하는 게 팩트입니다. 그게 지금 하실 일이거든요. 저는 이 공감순이란 부분에 대한 거에 팩트 이렇게 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의장님은 그걸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 댓글 정책 말고도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이냐면 그 다음을 보시면요. 지금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알고리즘이 인간을 공격하라라고 인풋되면 인간을 공격하는 로봇이 나옵니다. 또 인간을 도와라 그러면 인간을 돕는 로봇이 됩니다. 앞으로의 이 알고리즘의 영향력은 지능정보사회와 AI에 있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인테그리티, 투명성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계에 갖고 나가기 너무나 창피한 알고리즘이에요. 맞죠, 의장님? 이걸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 장이요. 온라인 주홍 글씨라고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 구글의 서제스트를 따라한 건데요. 여자 연예인 A를 치면요. 전라신, 뭐 삼초 삭제신 이런 게 연관 검색어로 두루룩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조작 사건도 일어났었죠. 9월 달에 잡혔습니다. 조작 댓글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댓글 사건이 어떤 거냐면 연관 검색어를 조작하는 거예요. 어떤 업체를 치면 뭐 부정한 업체,
뭐 부패한 업체 이런 걸 연관 검색어기 그냥 달리게 해서 그걸 지울 수조차도 없는 거죠. 주홍 글씨로 그냥 새겨져요. 어떻게 지울까 봤더니 키소라는 게 있어요. 그죠? 키소가 뭐냐면요.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 TV 국내 업체들이 모여서 만든 비영리 단체예요. 그런데 저는 구글에 요청했습니다. 연관 검색어를 지워달라고 하는 거를 지워주는 사례를 자료를 다 줬어요. 키소는 아직도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비영리 단체고 어느 국민을 위한 건지 너무 참담하거든요. 자, 네이버가 왜 국민께 받았던 사랑을 이런 식으로 투명스럽지 않은 이런 댓글로 이런 호감순이라는 조작이 가능한 이런 훼손으로 국민들께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이런 여론의 장을 만들고 있느냐, 이런 좋은 글씨를 만들고 있느냐,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님?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안한 그 팩트 그대로 나열하는 거, 그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구글은 아예 댓글을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팩트만을 전달해주고 그거에 대한 여론 형성이나 판단은 국민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세련되고 스마트한 거죠. 이거는 조작이 너무나 가능한 댓글 조작단, 댓글 테러, 비공감 테러 이런 게 있는 이유가 조작 사건이 있는. 예, 지금 정확하게 팩트를 주셔서요. 그거 갖고는 저는 이건 되게 기계적 엔지니어링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전 지금 의원님 말씀에 거의 대부분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예, 저게 왜 저렇게 나왔는지 정말 가서 정확하게 따져보고요. 예,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충분히 굉장히 다 공감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한 알고리즘이에요. 맞죠, 의장님? 이걸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 장이요. 온라인 주홍 글씨라고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 구글의 서제스트를 따라한 건데요. 여자 연예인 A를 치면요. 전라신, 뭐 삼초 삭제신 이런 게 연관 검색어로 두루룩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조작 사건도 일어났었죠. 9월 달에 잡혔습니다. 조작 댓글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댓글 사건이 어떤 거냐면 연관 검색어를 조작하는 거예요. 어떤 업체를 치면 뭐 부정한 업체, 뭐 부패한 업체 이런 걸 연관 검색어기 그냥 달리게 해서 그걸 지울 수조차도 없는 거죠. 주홍 글씨로 그냥 새겨져요. 어떻게 지울까 봤더니 키소라는 게 있어요. 그죠? 키소가 뭐냐면요.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 TV 국내 업체들이 모여서 만든 비영리 단체예요. 그런데 저는 구글에 요청했습니다. 연관 검색어를 지워달라고 하는 거를 지워주는 사례를 자료를 다 줬어요. 키소는 아직도 오픈하시면 먼저 기사가 딱 나고 나면 한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댓글이 도배가 됩니다. 쭉 나타나요. 그런데 한 4시간 지나고 나면 그 반대 후보에 대한 댓글이 또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4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1시간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 보면은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댓글이 완전히 내려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호감 순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초반대 탑4하고 이후의 탑4가 완전히 다른데 그 앞쪽 왼쪽에 빨간 숫자가 공감순인데요. 공감순은 여전히 초반 탑4가 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다음 보시면 일정 공감수에서 일정 비율의 비호감수를 빼는 거예요. 일정 비율이 뭐냐? 그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공감순으로, 팩트 그대로 공감순으로 배열하면 1등이 저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비호감순으를 뺀다. 다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감순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우리 나이 어떻게 달랠까요? 이런 질문에도 네이버 지식인의 집단지성으로 엄청난 많은 순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를 들면 호감순 같은 아주 모호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댓글이 왜곡돼 버립니다. 여론 형성에 변절이 일어나고 굴곡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역기능에 몰입되어 간다면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우선 그 댓글 한번 보시죠. 호감순 화면 보면요. 이거는 올해 4월 달에 대선 후보 토론 기사가 난 뒤에 기사 댓글이 막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10월 10일자 저희가 찾았습니다. 1등 한 거 보고 59등을 한번 보세요. 그럼 공감 숫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59등의 공감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배열된 이유가 뭐냐면 그 애매모호한
일정 비율을 감행한 호감순이란 댓글의 호감순이라는 걸로 지금 댓글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어떻게 순서를 이렇게 되나 볼게요. 다음에 네, 앞서 이혜진 네이버 의장께서 이제 네이버를 국내에 국한시켜서 보지 말고 또 전 세계에 사부를 봐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지금의 네이버의 여러 정책이나 알고리즘은 투명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IT 서비스 관련 인력이라면 누구라도 네이버가 세계적으로 성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구글과 경쟁하거나 마켓 쉐어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는 오로지 국민의 사랑으로 성장한 플랫폼인데 국민의 사실 팩트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 네이버가 유리한 쪽으로 유지하려는 그 유혹 그것이 버려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장님이 GIO로 되어 있으시던데요. 그룹 인베스트먼트 오피서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투명성, 인테그리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네이버가 언론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기 전에 이미 비공감수는 1대1로 그냥 빼는 거예요. 팩트죠. 빼면은 저렇게 2등으로 올라갑니다. 차라리 구글처럼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요. 알고리즘 뭐 공개하라 이런 대답보다는 공감순, 팩트, 비공감순, 그 다음에 과거순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도록 그 배열을 하는 게 팩트입니다. 그게 지금 하실 일이거든요. 저는 이 공감순이란 부분에 대한 거에 팩트 이렇게 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의장님은 그걸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 댓글 정책 말고도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이냐면 그 다음을 보시면요. 지금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알고리즘이 인간을 공격하라라고 인풋되면 인간을 공격하는 로봇이 나옵니다. 또 인간을 도와라 그러면 인간을 돕는 로봇이 됩니다. 앞으로의 알고리즘의 영향력은 지능정보사회와 AI에 있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인테그리티, 투명성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계에 갖고 나가기 너무나